강원도의 내년 예산이 처음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남북협력과 접경적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생 등 복지 분야 투자에 집중합니다. 춘천에서 어제 40대 남성이 회식 뒤에 20대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제 새벽 직장 상사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내일 소환 조사합니다. 강원도의회가 의정대표자회의에서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전국 평균인 5,800만 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남북협력과 접경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생 등 복지 분야 투자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성장 동력 확보 등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6조 2,580억 원. 올해보다 4,687억 원이 늘었습니다. 본 예산이 6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강원도는 어디에 쓸까요? 첫눈에 들어오는 예산은 육아 기본수당 지급으로 책정된 243억 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25억 원을 투자했던 접경지역 문화진흥 사업에 4배가 넘는 108억 원을 씁니다. 일회성 행사를 남발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지금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속단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이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집행부 간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유산 창출에 174억 원을 씁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장 유지 관리에만 절반에 가까운 8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던 신강원 전략 예산은 어디에 얼만큼 쓸까요? 퍼주기 논란이 여전한 양양공항 활성화는 운항 장려와 손실 보상에 신관광 예산에서 가장 많은 3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신관광은 물론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전략 예산 대부분이 기존 반복 사업에 투자돼 새롭게 하겠다던 신자를 붙이기에 낯뜨겁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데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역량을 좀 더 개발해서 좋은 사업을 개발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22일부터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사 천국이라는 강원도에 대한 비판을 고울 삼아 낭비성, 효과 없는 연례 반복성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에서 어제 40대 남성이 회식 뒤에 20대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이 여성이 직장 상사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녀가 손을 잡고 아파트 입구 도로를 걸어가더니 여성이 헤어지려는 듯 양손을 흔들며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오라는 손짓을 보내고 여성은 다시 남성 쪽으로 걸어갑니다. 여성은 비틀거리다 아파트 입구 현관 쪽으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니다. 이들은 춘천의 한 직장 동료로 단체 회식을 한 뒤였습니다. 41살 이모 씨와 29살 강모 씨가 함께 들어간 아파트는 직장 상사인 이 씨의 집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간 지 2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강 씨는 8층에서 떨어져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로는 교대 하시는 분이 출근해서 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더라. 경찰이 CCTV를 근거로 이 씨를 추궁했고 강 씨를 성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강 씨가 갑자기 사라져 찾아보니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락사와 성추행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며 이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올해 봄철 강릉 영동화력 등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가동 중단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강릉 영동화력발전소에 200메가와트급 한 기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부의 봄철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방침에 따라 4개월 동안 전국 5기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가동 중단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원 지역 초미세먼지는 94톤 감소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과 2016년 같은 기간 평균치보다 13.7% 줄었습니다. 최대 영향 지점인 강릉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최대 4.2%, 시간 최대 10.2% 감소해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효과가 확인된 만큼 추가 가동 중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행 중단 시기를 늘리고 동해화력 등 배출량이 많고 건강 영향이 큰 발전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겨울철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을 기간을 더 확대하고 25년 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나 발전량당 배출량이 많은 그런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거나. 현재 영동 지역에는 동해화력 등 석탄 발전 설비 8기가 가동 중이며 강릉과 삼척에 4기가 추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PC방에서 20대 남성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 충격을 줬습니다. 도내에서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적지 않은데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8월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는 계속 늘어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9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도 매년 300건가량 발생합니다. 문제는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보다 높다는 겁니다. 일반 범죄자의 재범률은 50%를 밑돌지만 정신질환자는 거의 70%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예방 대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단계마다 같이 포함이 돼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조기 발견에서부터 이 사람이 다시 재사회화돼서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관계가 다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거죠. 또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할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범죄 현장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내일 소환 조사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내일 오전 9시 30분쯤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며 지시를 호소하고 방송토론회 중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전국 평균인 5,800만 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의정 대표자 회의에서 강원도의원들의 의정비가 5,184만 원으로 전국 도 단위 평균보다 455만 원이 적다며 전국 평균인 5,800만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강원도에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순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 1인당 주민수와 재정 자립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내년까지 공동 육아 나눔터 14곳을 확충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춘천 2곳, 강릉과 횡성, 영월 1곳씩 5곳에 공동 육아 나눔터를 설치합니다. 또 내년에는 5곳을 추가 확충해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가 직접 참여해 교사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육아 형태입니다. 춘천 시민의 날을 맞아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춘천 시민상 시상식과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춘천시민상은 문화예술부문 박종서 씨, 사회봉사부문 장희자 씨, 체육진흥부문 임정근 씨, 산업경제부문 백정현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지역 예술인들의 경축 공연과 버스킹 공연, 춘천 풍경사진전도 함께 열렸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린 영서 지역은 비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홍천 29mm, 춘천 28mm, 인제 24mm 등으로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주도적으로 펼칠 방법을 찾기 위해 DMZ 대토론회가 화천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화천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평화 번영의 강원시대 DMZ 포럼에는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슈테판 잠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소장, 현동일 중국 옌밴드 교수 등이 참가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방안, 평화시대 접경지 발전 전략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특히 슈테판 잠재 소장은 독일 통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강원도 등 접경 지역이 통일시대 준비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경기정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신한은행 신보재단 이사로서 쌓은 금융권 전문 경력으로 신용보증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고충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 보고서를 최문순 도지사에게 보내고 최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임명을 결정합니다. 올해 1월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이 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군은 올해 1월 산천어 축제 기간 축제장에서 판매된 지역 농특산물이 9억 2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가 농한기 지역 농업인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뜨고 있다며 내년 1월 열리는 축제에 참여할 농특산물 농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철원군이 두루미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뚜루교실로 이름이 붙여진 체험교실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일주일에 2번씩 운영됩니다. 세부 코스는 철원 근대 문화유적센터를 경유하는 두루미 탐조 코스와 토교 저수지와 두루미 관찰소를 지나는 한탄강 두루미 탐조 코스로 구성됩니다. 학기 중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별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방학 중에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개별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매년 1000건이 넘는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하며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